당신을 몰래 싫어하는 사람의 말투 5가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웃으면서 대화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말투와 표현 방식에는 그들의 진짜 마음이 스며들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숨기면서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생겨요. 이럴 때 상대방은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말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 태도, 의도가 모두 담겨 있어요. 특히 누군가를 싫어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미묘한 방식으로 그 감정이 표출되죠.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첫째, 나는 너 싫은 건 아닌데 라는 표현은 정말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너 싫은 건 아닌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라든지, 나는 너 미워하는 거 아닌데 그 행동은 정말 이해가 안 돼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의 교묘한 점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너 싫은 건 아니야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들어보면 결국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은 일종의 방어기제예요. 자신이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한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나는 분명히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거든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죠.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그걸 이제 알았어? 라는 표현에는 무시와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뒤떨어져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 나는 벌써 다 알고 있었는데 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또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다들 진작에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을 소외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늦게 알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음에는 질문하기도 두려워지게 돼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거 혹시 몰랐어? 내가 알려줄게라든지, 그거 처음 들어봐?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라는 식으로 배려있게 대화를 이어나가죠. 셋째, 넌 항상 그래라는 표현은 한 번의 실수나 문제를 전체적인 성격이나 패턴으로 확대 해석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크게 부각시킨다는 점이에요. 한 번 늦었다고 넌 항상 늦어, 한 번 깜빡했다고 넌 항상 까먹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특히 상처가 되는 이유는 개별적인 실수를 인격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을 때 오늘 늦었네라고 말하는 것과 넌 항상 늦어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전자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지만 후자는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항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장된 표현이에요. 정말로 항상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게 되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실수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고, 만약 패턴이 보인다면 요즘 좀 자주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거예요. 넷째,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말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심이 없는 관계 유지용 멘트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정말로 상대방이 생각나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이 말과 함께 이어지는 대화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연락의 특징은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라고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근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몇 마디 안전한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금세 연락이 끝나버리죠. 마치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특징은 일정한 주기로 이런 연락이 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생각나서라고 연락이 와서 형식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끝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진짜 친분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처에서 삭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사람이라면 생각나서 연락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고 나서 정말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죠. 다섯째,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라는 표현은 대화를 끊고 거리감을 두려는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나 이야기에 대해 아예 차단해버리려고 해요. 겉으로는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이야기는 듣기 싫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히 취향이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심사 자체를 무시하고 대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런 표현의 문제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몇 번 이런 반응을 받다 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제한되고 관계의 깊이도 얕아지게 되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이 관심 없는 주제라도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려고 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좋아하는구나라든지 나는 관심 없지만 너한테는 중요한 일이네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죠. 이렇게 5가지 말투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겉으로는 직접적인 공격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거리감을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또한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는 태도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꾸며낼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전반적인 태도, 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 나의 감정을 대하는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